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결국 추석을 맞이하는데요.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가벼운 기분이어야 되는데 몹시 불쾌하고 분노에 찬 기분으로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모든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핵심 외교안보 라인들,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와 관련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월요일 날 YTN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데요.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긍정 44.7, 부정은 51.5 이렇게 해서 오차 범위 밖으로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3주 만에 지난주에는 반등을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70대와 40대에서 지지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이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리얼미터가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일자상으로 보면 제대로 반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24일하고 우리 국민회에서 피살 사건 24일 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25일 날 김정은이가 통전부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21일부터 닷새간 25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계속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해서 이제는 앞으로 쭉쭉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노한 민심이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 34.1에서 1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28.9 그래서 민주당은 1.1%포인트가 빠졌고 국민의힘은 0.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관계안보장관 회의, 사실 안보관계장관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 청와대 내부회의에 국정원장하고 국방부 장관 둘만 추가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안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회의한 거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심을 호도하려는 거짓 이벤트 쇼에 불과한 회의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차대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만 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나오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우선 유엔과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압박을 김정은한테 가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이 안 나와 있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짚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 장관이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안보관계 장관 회의냐고요. 이러한 장관 2명 외부 인사, 외부 책임자 2명 불러놓고 관계장관 안보장관 회의라고 부르는 것도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정말 이런 무능한 정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회의에서 나온 얘기도 겨우 한다는 게 장관급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공동주사 하자. 그 다음에 통신선 보관하자. 이런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거꾸로 안 해야 할 소리는 또 했어요. 김정은이한테 고맙다고.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정말 이건 기가 막혀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일제히 대통령의 이 기조 그대로 따라서 오늘 또 언론에 나와서 아니면 SNS 활동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동조사에 응하라. 그리고 통신선을 복원하라. 앵무새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 정말 이러한 정권을 어떻게 볼지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경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수사에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월북이라고 발표해버렸는데 월북이라는 물적 증거를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우리 국민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동료들이 가지고 있다. 동료들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다 근무를 더 많이 하겠다. 연장 근무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왜? 수당을 서너 배 더 받으니까. 가정생활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이 불과 한 달여 전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월북하냐 이거죠. 이런 동료들의 말이 결정적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또 이 동료 선원들 말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뒤집어 엎을 만한 근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월북 미스터리, 사실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뻔한 건데 정부가 월북이라고 뭐라는 가는 바람에 미스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정부가 스스로 미스터리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 이 어업지도선의 무궁화 10호, 그리고 이전에 탔던 이 해수부 관리가 탔던 무궁화 13호, 여기에 CCTV 저장 장치라든가 전자해도 같은 이 다양한 항해 장비를 국과수에 보내서 포렌식을 의뢰했다. 그래서 이 포렌식 수사 결과 이 나올 때까지 해경이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괄된 것은 여당은 느닷없이 만행이다. 그 다음에 책임자 처벌하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이렇게 하고 나왔다가 한 판에 이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한 판에 상황이 바뀌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그 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윤건영, 이 두 사람이 북한의 통전부의 전통문 의미와 그 행간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25일 열렸던 외통위원 비공개 간담회가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원들은 본래 2시에 예정됐던 회의를 30분가량 늦추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도 외통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북측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또 2번씩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북한이 이렇게 미안하다, 사과라, 유감을 표명한 것은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 전해철 의원도 이러한 이 불상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남북관계가 단번에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런 얘기를 이런 간담회 직후에 시작된 또 외통의 전체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일제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 다음에 이러한 그야말로 반색하는, 반색 정도가 아니야죠. 환영하고 나선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뭐라고 비교하는데 그렇게 막 기뻐서 날뛰는 걸 뭐라고 하죠? 기뻐서 날뛰는 감정을 감읍하는 그런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어제 오후부터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을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당의 논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 진실을 밝히자. 현안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대북 규탄 결의문 반드시 국회가 채택해야 된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있어요. 이걸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모르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일각에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청와대에서 얘기한 그 기조 라인에만 입장을 같이 한다면 설당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당도 제대로 좀 제대로 대해서 좀 평가에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반성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실 보좌관이 한 얘기인데요.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들은 결국 국회의원들 분위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25일 북측 통지문 도달 이후에 당내 메시지가 국민 정서보다 너무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 남북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 분노한 국민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요렇게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일제히 100% 앵무새까지 김정은 찬양가에서 이제는 아니다 쪽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또 이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규탄 결의안을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현안 질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제1야당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또 이 한마디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과 하나에 초상집이 잔치집 되는
묘수를 가진 정권이다. 이러면서 왜 이 현안질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대북규탄 결의안마저도 채택하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도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해서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유엔 종전선언 연설, 유엔 연설에 지장을 줄까 봐서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 것이다. 왜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한지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이 있는데 유독 왜 이번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지난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TV 화면, 청와대 출입하는 언론이 수백 개 되는데 그 TV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이 절대 현 정권 용납 안 한다. 절대 이번 사건은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이 냄비 근성이 있다고 금방 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 선거, 내후년 선거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홍준표 의원 상당히 직설적 발언을 하는 분인데 드라이브 스루 집회하는 게 그렇게 겁나냐? 정권이 저무는 것 같다. 도대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그리고 차량 시위 집회가 왜 면허 취소 사유이냐? 법학 통론 기초도 모르는 총리 발표를 보니 정권도 저무는 모양이다. 이렇게 정말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사과문도 아닌 통전부에서 연락을 받아 적은 것을 김정은 사과문이라고 왜곡 발표하고 그걸로 국민의 목숨을 묻어버리는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냐. 정말 그런 연락이라도 왔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어이없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휴일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1인 시위로 때울지 말아라. 그나마는 국회를 걸어라. 그리고 현안 질의로 대통령 직무택마를 반드시 물어라. 이렇게 이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의 SNS 논리 여러분들께서 공유하실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우리 국민 피살 화형 사건을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발을 빼고 있다. 국회 상임위는 해당 장관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묻는 자리다. 국회 본회의는 대통령을 대리한 총리에게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묻는 자리다. 상임위에서 책임 추궁을 했다고 대통령이 면책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긴급 현안 질의가 필요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같은 것을 하고 하는 것으로 때우지 말고 정기국회 일정을 걸고 강력히 투쟁하라. 정기국회 보이콧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의힘 오늘 의원 총회를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상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인 시위에 이어서 국회 현관에서 전에 자유한국당도 시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과감하게 광화문에 한번 모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거리두기 2m 딱 해서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그걸 하나를 못하니 국민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야당에 대한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야당 무겁게 알아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정권 모두 허수아비이고 박지원 국정원장 혓바닥에 남북이 농락당하고 있다. 내 나라 국민이 살해당하고 소화까지 되었는데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넘어간다면 이것이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홍준표 의원의 이런 비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과 한 얘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건영이가 계속해서 앞장서고 있어요. 윤건영의 의원이 도대체 남북관계를 했으면 얼마나 몇 년이나 했다고 본인이 최고의 전문가처럼 설치고 다니는 거 정말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려라.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김정은이 정식 사과가 맞답니다. 아니 김정은이 통전부에다가 미안하다는 말 최소한도 유엔 사무총장이 개탄스럽다고 했잖아요. 개탄스럽다고는 해야죠. I'm sorry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I'm sorry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식 사과
외교 용어로요. 정식 사과는 지금 윤건영이 정식 사과, 우리 외교 문서 쓸 때 정식 사과는 apology라는 말을 써요. apologize, 사과한다. apology라고 하는 정식 사과의 말을 쓰기가 어려울 때 regret, 유감스럽다. 예? 유감스럽다. regret.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공식 외교 용어에서 사과로 이해를 아무도 안 해요. 이런 윤건영 같은 사람을 갖다가 정말 왜 이렇게 설치는지 좀 우리 야권에 있는 이 외교 전문가들이 제대로 한번 맞받아 쳐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엊그제는 박도 관광수원을 했다. 그런데 유엔 연설을 한 게 뭐가 잘못이냐. 요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달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박근혜 대통령의 관광수원례도 모두 국정운영이다. 아니 국정운영 맞아요. 누가 국정운영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국정운영인데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 국정운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엔 연설 국정운영 맞죠? 그러나 유엔 연설이 23일 날 새벽 1시 반이 아니면 안 되냐고요. 제가 유엔에서 3번씩이나 근무한 사람이에요. 유엔 대표부에서. 특정 일자를 땡기는 거, 일자로. 그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미루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회원국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순서 정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사태에서 유엔 연설을 며칠 늦추겠다 그러면요, 유엔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예. 왜? 문재인 대통령이 빠진 자리에 뒤에 있던 이 각국 원수들 또는 외교 장관들이 앞으로 땡겨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국정운영인데 아주 잘못된 국정운영이다. 요것을 좀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이런 얘기 하려면 저도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석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 쪽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CIA 부장, 그 다음에 미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조 바이든 이 후보의 외교안보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예요. 이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조선일보와의 전화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관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건드리면 엄중한 대가를 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인해서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을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여전히 정권 안정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데만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의 약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려 한다. 이런 상대를 다룰 때는 힘의 우위를 추구해야 된다. 평화를 원하나? 그렇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진정한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의 우위, 즉 강한 군사력 우위에서만 이룰 수 있다. 동맹을 강화하고 오늘 밤에라도 바로 싸울 수 있는 높은 준비 태세를 갖춘 군대를 기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실패한 회담, 실패한 협상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전혀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다. 셋이서 똘똘 뭉쳐야만이 북한과 중국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날이 오느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오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한미 양국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 내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중 갈등 속 중국에 대한 보호벽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보호벽 역할은 그만두고 한미동맹을 이탈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붙으려고 하는데 이 보호벽 역할, 미국의 강한 압박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야권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봐야 문재인 정권은 소기의 경일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예. 그 다음에 바이든 외교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세계의 리더 자리에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가치들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 이러려면 동맹관계를 철통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든은 주한미군이 한미양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한 한미가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 전에 북미 간의 깜짝 쇼, 옥토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 공급하겠다는 소리와 같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현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 화상회담이라도 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화상회담. 이거 우리가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지금 뉴스가 엄청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